중개업자 송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업체는 모든 여성들 1차 인터뷰에서 알몸 검사를 하고 결혼식 날 아침에 또 한 번의 알몸 검사를 받게 돼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3회를 받았어요.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며 알몸 검사를 하고 심각한 추행까지 한 것이다. 추행 사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필리핀 현지 가족을 죽이겠다. 또 너를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아직도 업체 좋아 보이는 영상 보고 계신가요? 업체혼, 매매혼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남은 인생을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정상적인 국제결혼은 그게 뭔데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분들이면 누구나 아실 만한 그 방송 프로그램 있죠? 수첩이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업체 결혼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중개업자 송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한국인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은 1차 인터뷰에서 이제 알몸 검사를 하고 결혼식 날 아침에 또 한 번의 알몸 검사를 받게 돼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3회를 받았어요.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며 알몸 검사를 하고 추행까지 한 것이다. Iba na po yung hinawa niya, yun na pong mismong maselang part ng katawan ko. 끔찍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현지 가족을 죽이겠다. 또 너를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추행을 당한 여성은 또 있었다. Parang massage pa. 결혼식 이틀 전에도 당했다고 했다. 충격적인 것은 현지 마담이 송 씨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Tinulak ako sa kama na hawak ako ni ate sa kamay. 결혼을 한다고 그 알몸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누가 무슨 자격으로 여자 몸을 검사를 합니까? 업자한테 잘 보여야 내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이게 딱 힘의 불균형 관계가 있는 거죠. 지난해 8월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아서다. 통화 내용이 딱 두 마디였어요. 코리아노 한국 안 가겠다는 뜻 아니냐. 혼인 신고까지 했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다. 살아보지도 않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 붙여줄 거 다 붙여주고 나오지는 않고 업체는 그냥 이혼하라고 하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소송을 낼까 생각하는데 자꾸 해준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금방 해준다 이 말 설마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재진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재진행 무료로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무료로 해줘야 할 이유가 뭐죠? 돈 다 받고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진행했던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걸 재진행의 함정이라고 하죠. 그 재진행하면서 또 엄청 현혹시키는 말들을 늘어놓겠죠. 이번에는 내가 정말 꼼꼼히 확인해서 실패 없이 해주겠다거나 두 번째니까 금액을 좀 할인해 주겠다거나 다시 맞선을 주선하겠으니 이혼부터 하라는 업자의 말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남이 됐다. 결혼도 못 해보고 이혼하러 죽으라고 며칠씩 일도 못 하고 다니면서 서류 한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결혼 비용 1,7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신씨. Hindi siya nagpunta dito sa Korea. Mga one year and 2 months na daw siya hindi nagpunta. Mga daw siyang boyfriend. 이건 제 많은 영상에서 근거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필리핀은 베트남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업체들이 많죠. 아니 이렇게 다 남자친구가 있다, 숨겨둔 남편이 있다. 도대체 뭘 검증한 거죠? 공무원인 정 씨도 2년 전 21살인 필리핀 여성 제젤과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귀국한 지 3일째 제젤이 거짓으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다. 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 그러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정 씨의 문자에 제젤이 무심결에 실토한 것이었다. 정 씨는 중개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는 정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제젤이 출산 경험이 없다는 진단서와 신랑 정 씨에게 문제가 있어 입국할 수 없다는 제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백방으로 노력해 제젤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둘째를 낳은 지 2달 만에 정 씨와 결혼을 했던 것이다. 법정에 현지 의사의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했던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다. 저희가 문제를 없다면서 네.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여자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네. 그분이 결혼을 취소하신 상황이고요. 아이가 있었잖아요, 여자분이요. 저희는 그 아이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중개를 했고요. 네. 불효성이 전혀 없어요. 방금 되게 중요한 내용 나온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있는데도 서류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죠.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가 이런 거 몰랐을까요? 마감 통해서 얘기 다 듣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 생겨서 항기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몰랐다고 다 빠져나가요. 도대체 뭘 검증해 줬다는 건가요? 업체들이 말하는 그 검증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체의 말이 사실일까? Who is Jezel? Ikaw? Before we married, I tell her, Miss Kim, Korean. He told me not to tell my husband. So I lied. Because she told me. 보셨죠? 이 여성은 사실을 다 얘기했대요. 근데 다 중간에서 다 숨기잖아요. 왜 숨길까요? 그런 거 얘기하면 누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 마담은 돈 못 벌잖아요. 그럼 돈 벌려면 숨겨야죠. 이거 너무도 단순하고 당연한 논리인데. 중개업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제젤의 진술서도 모두 거짓이었다. That Mr. Dong was always drink alcoholic drink. Sometimes if I don't want to have the sex, he But was it true or not? Totoo ba yan o hindi? Hindi totoo. I just do it because I work with Miss Kim. If I did not make a statement, we will not make my pay. 업체들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합니다. 업체와 힘든 소송을 하고 있다. 피해 당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나는 아닐 거다. 근데 이렇게 당하고 나서 알게 되죠. 나도 똑같구나. 더욱 심각한 피해 사례들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취업이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단기간에 가출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피해센터를 6년째 운영하며 찾아오신 분만 한 4,000명 정도 되시고 1년에 4,000명의 피해자분들이 상담하러 찾아갔답니다. 형법 교수도 여성이 도망을 갔습니다. 팥줄 소장님도 또 여성이 가출을 했고. 여러분 혹시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교수님들, 변호사분들 이런 머리 좋으신 분들은 업체의 현혹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나왔죠. 형법 교수, 경찰, 직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을 갖기 이전에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업체들은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은 직업 갖고 계신 분들 그 중에 저걸 누가 당하냐? 나는 안 당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국제 결혼해서 수천만 원은 날리고요. 그 여성과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오자마자 도망을 가고요. 잡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잃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이 들고 한국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부 다 이혼남을 만들어버려요.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업체들이 말하는 검증이란 게 신상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고 핸드폰 확 뺏어서 SNS 확인하고 사진첩 확인하고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신상 관련 서류는 위조가 너무 쉽죠. 서류 검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검사. 업체들이 그 업체 여성들 핸드폰 검사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여성들도 이제는 업체에서 맞선 보면 핸드폰 검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가기 전에 핸드폰 다 새로 세팅하고 가요. 여성이 유흥업소 여성이라거나 숨겨둔 남편이 있다거나 이렇더라도 미리미리 SNS 계정 새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진첩 속의 사진들 이 미혼의 순수 처녀처럼 미리 다 세팅해 놓으면 그걸 누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검증 업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업체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우리가 상대방 여성을 검증하고 싶어 하듯이 상대방 여성도 우리를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한국이 좋아서 나랑 결혼하겠다? 한국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게 좋은 거겠죠.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미국에 50살 먹은 노처녀랑 맞선을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 미국 여성이 나를 검증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맞선 자리에서 업체 사장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확 낚아채 가요. 그리고 강제로 비밀번호 풀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내 페이스북, 인스타 다 뒤져보고 내 카톡, 문자 다 읽어보고요. 내 사진첩, 휴지통까지 다 뒤져보고요. 혹시나 뭐 일기 써놓은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까지 다 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뭔가 모멸감 같은 게 오거든요. 뭔가 이 강제로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그럴까? 내가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 그럼 지금 이 느낌 갖고 다시 우리가 상대방 여성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느꼈던 이 모멸감을 상대방 여성도 비슷하게 느끼겠죠. 그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바로 우리의 와이프가 될 사람입니다.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검증으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모멸감 제가 준 거예요. 제 와이프 될 사람한테 제가 모멸감 준 거라고요. 그 여성은 저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여성이라면 악이 바칠 것 같아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어떻게든 2년 버틴다. 한국 국적만 나와봐라. 내가 지금의 이 수모 몇 배로 갚아줄게.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이건 결혼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업체들이 말하는 검증, 그걸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평생 속을 모르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건데요.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나중에 이런 위조된 서류나 사전 세팅된 핸드폰 이런 게 발각이 되더라도 업체들은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 끝입니다. 처음에 가입 3당 받을 때랑 전혀 태도가 달라지죠. 그때는 아마 결혼 후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 준다고 확신에 찬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앞에 보신 영상처럼 나는 모른다,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결과에 대한 감당은 오로지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뒷감당들을 오로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보기 좋게 조작된 영상들의 현혹이 돼서 업체에 가는 순간 우리의 앞날은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의 법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이번 계기로 우리가 검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간다는 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이런저런 일 겪어가면서 싸우기도 해봐야 되고요. 힘든 일도 같이 겪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쉬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희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제결혼에 도전하실 멋진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 신청서 링크 적어놨습니다. 예고편. 사실 한국 남편이라는 것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행기 티켓밖에 안 돼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로또 맞은 거라고요.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았지만 베트남 남성과 살고 있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짐에서는 피임약도 발견됐다. 작정을 한 거죠. 부모님이 해주셨던 반지라든가 목걸이 같은 거. 자기 어머니가 신장병자 5,000달러가 필요하다. 270만 원 들었지 400달러 200달러 보낼 때는 나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30만 원 꺼가지고 통장 봐라 너 때문에 바닥이 났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업체에 당하신 그 억울한 사연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콘텐츠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여보겠습니다. 작은 제보가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